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공모 이동호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인터넷, 언론, TV 뭐 온통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혼비백산, 멘붕이 온 상태예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좀 뭉치고 의견 일치하고 그리고 또 단합하고 이런 것들은 잘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잘 이겨내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끼리라도 마스크 꼭 끼시고요. 또 해공무 방문하시는 분들도 이제 마스크 입구에서 나눠드리고 마스크 착용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입장 불가. 월요일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손 소독제도 비치를 해놨고요. 여러분 다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유튜브 제목은요. 회공모와 상담하면 계약하러 왔다가 포기하는 주민들 이렇게 썼습니다. 아니 회공모는 도대체 뭐 무슨 컨설팅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도대체 계약을 시킬 거야 말 거야. 회공모와 상담하면 계약하러 왔다가 포기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회공모와 상담하면 그만큼 상담을 잘 못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상담을 어떻게 했길래 그냥 계약하러 왔다가 마음 먹고 왔다가 도장 가지고 왔다가 신분증 가지고 왔다가 포기하는 주민들이 많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예약입니다. 예약. 뭐 일단은 그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예약을 되게 불편해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오셔서 기다리는 시간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예약제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 이거 불편해서 이렇게 계약을 포기한다. 아무튼 상담을 포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거가 좀 약하네요. 예. 두 번째 계약을 포기하는 사람들 왜 어떻게 상담을 했길래? 두 번째 존치입니다. 존치. 많은 분들이 다른 컨설팅 업체에서 상담할 때 존치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회공모는 그 국토부에서 처음부터 집회할 때 저희들이 뭐 1년 전, 2년 전에 계속해서 이 존치를 주장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던 대로 사용하게 해주고 그리고 기부 체납만 받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돈만 받고 우리 사용하던 대로 하게 해달라. 이거 엄청나게 주장을 했었죠. 결국은 이것은 국토부에서는 훼손지 정비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다. 정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존치를 하면 안 된다는 게 바로 국토부의 생각이고 그리고 또 남양주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존치는 안 됩니다. 분명히 훼손지 정비 사업에 접수를 할 때 건물의 배치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국토부 승인 이후에는 반드시 행여가 건축 설계를 6개월 안에 에, 해야만이 실효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신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존치가 안 된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존치가 된다고 하는 그런 업체들의 얘기가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물론 컨설팅 업체에서는 이제 존치가 된다라고 하고 뭐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고 국토부 승인 난 다음에 이 문제가 불거져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겠죠. 처음부터 존치가 안 된다는 것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주민들이 예산을 잡는 데든가 어떤 자금 운영의 계획이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존치 부분을 부각시키지 않는 그러니까 훼손지 정비 사업의 계약을 위해서 신축을 해야 된다. 이 존치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좀 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그런 업체들이 있다라고 하면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꼭 이 부분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훼손지 정비 사업은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창고 양성화가 아니기 때문에 존치 안 됩니다. 신축해야 됩니다. 다만 저희 그 회고모에서는 좀 늦게 지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천천히 지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한 3, 4년 후에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기부 체납과 건축비를 후반에 3, 4년 후, 4, 5년 후 뭐 이렇게 조금 늦게 건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충분히 남양주시가 도와주면 가능한 일이고요. 자, 완납. 세 번째 키워드는 완납입니다. 완납. 이거 설명해드리면 또 계약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이행강제금을
분납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을 부과를 받았다. 뭐 최근에 또 저 이행강제금 맞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결국은 훼손지 정비사업의 승인을 내기 위해서는 체납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할해서 납부를 하고 있는 것은 엄연하게 현재 체납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체납이 없이 완납을 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어차피 내야 되는 돈인데 그 돈을 내는 걸 되게 아까워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죠. 돈이 없는데 분할해서 납부를 잘하고 있는데 100만 원씩 뭐 50만 원씩 납부를 잘하고 있는데 국토부 승인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모두 완납을 하고 그리고 혹시 승인이 불허가 된다든가 뭐가 잘못되면 결국은 돈은 다 내고 결국은 그러니까 밀려있는 이행강제금 부과는 모두 일시불로 내고 그리고 또 뭐가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깊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다음 농지법입니다. 농지법. 여러분 농지법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많이 드렸지요. 그러니까 국토부 승인까지 갔다 오는 데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물론 남양주시에 접수를 하면 이 훼손지 정비사업의 이 서류가 농업정책과로 협의부서로 이게 가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농지법에 걸려 있는지 안 걸렸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농지법 처분 의무기간이나 명령기간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국토부 승인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6개월 안에 건축 허가를 맡을 때 농지 전용 그러니까 농지 보전 요즘은 이제 농지 보전 부담금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옛날엔 농지 전용 부담금인데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내야 되죠. 평당 16만 5천 원씩 내야 되는데 공시지가의 30%인데 이제 최고는 제곱미터 5만 원에서 평당 16만 5천 원씩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내기 위해서는 농지 전용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목이 전답과가 지목이 창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 농지 전용 허가를 득했을 때 농지법의 액위에 농지 처분 의무기간이나 명령기간에 들어있는 자는 농지 전용 허가를 해줄 수 없다라는 그 문구를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에 질의를 하고 지금 저희들이 작년 12월 때도 집회를 하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것 때문에 만약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 국토부나 남양주시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 국대의 단체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되고 풀려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못 풀었을 때는 못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다만 명의를 한번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지법 처분 명령은 처분 그러니까 명의를 바꾸면 됩니다. 농지법 처분 명령을 어떤 분들은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고 이렇게 농지를 구입을 했는데 농지로 사용을 안 했으니까 의무기간 즉 농지로 사용을 하라는 뜻이고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농지를 처분하라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이제 농지를 처분하라는 건데 결국은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처분하면 이 농지법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법의 문제 요거 설명하면 계약을 안 하고 또 일어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양도세 여러분 기부 체납하는 부분을 양도세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이것은 세무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세금 문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하면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십니다. 양도세는 가지고 제가 좀 집중적으로 유튜브를 다시 한번 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기부 체납하는 부분을 양도세로 혜택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 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키워드는 결합입니다. 결합할 때 즉 뭐냐면 내 창고만 가지고 국토부에 갔다 오는 게 아니고 건축을 해서 준공을 해서 기부 체납을 할 때까지 결합했던 분들의 낙오자가 생긴다든가 팀워크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합할 때 나 혼자 못 가고 이웃 주민들과 함께 3,000제곱미터를 만들고 3,000제곱미터를 만든 다음에
다시 또 만에서 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합에서의 팀워크 이런 것들 때문에 열심히 이게 잘 준비했다가 한 사람이 변심을 한다든가 한 사람이 낙오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시행 규약을 만들고 서로 협의서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들이 조금 부담스럽다. 이래서 또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네. 기부 체납. 기부 체납은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같은 주민이 세 분이 모여서 같이 오면 계약서를 쓰기 전에 먼저 기부 체납부터 통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기부 체납을 마음껏 그냥 내 맘대로 해서는 안 되고 그 세 분이 연접해 있으면 기부 체납을 통일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 체납에 대한 액수가 부담이 가설하기보다는 어떤 분은 길가 쪽에 있으니까 나는 도저히 내 땅을 잘라줄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약간 이면 도로에 접해 있는 아니면 또 뒤쪽에 접해 있는 분들은 나는 내 땅을 자르겠다. 그리고 또 앞에 있는 분은 아무리 비싸도 흩어지는 손질을 사야겠다. 남양주 도시공원을 줘야겠다. 이래서 잘 통일이 잘 안 됩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통일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원 위치가 나오네요. 공원 위치. 즉 내 땅을 잘라줘서 공원을 만들어서 기부 체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공원 비용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땅을 잘라주실 때 그러니까 앞서 말했듯이 세 명이 주민이 연접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 땅을 잘라줘야 되는데 내 땅을 잘라주는 거를 내 토지에서 각자 자를 수가 없습니다. 공원의 위치는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접근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원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앞쪽을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의 위치를 잡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지요. 공원의 위치 되게 중요하지요. 자, 훼손지 비율. 저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주민 세 분이 상담으로 왔는데 어느 분은 훼손지 비율이 좋고 어느 분은 훼손지 비율이 좀 안 좋았지요. 그래서 구조표를 만들어서 훼손지 비율에 대해서 공부를 시키니까 그 중에서 비율이 안 좋은 사람이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거 만들어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셋은 계약하러 왔는데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서 내 입장을 난처하게 만드냐 이러면서 계약을 포기하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만 생각하면 참 미안하기도 하지요. 미안한데 그래도 이제 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주민들한테 고지해야 될 것들은 알려야 된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이기 때문에 훼손지 비율을 가지고 너무 깊게 얘기를 하면 마음 상해한다든가 부담스러워한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토목설계입니다. 토목설계.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공원의 위치 그러다 보니까 내 땅을 잘라주지 못하고 그 연접된 곳에서 한 곳을 자르고 한 곳을 자르다 보니까 내 땅의 위치가 좀 변화가 되고 그러다 보면 옆집과 내가 유리한 땅을 선점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또 합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작년 11월 달에 계약을 해서 이 토목설계 즉 지적정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도 접수를 못하고 계약을 못하는 그런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공모에서는 그냥 국토부 승인을 갔다 온 다음에 토목설계를 하고 건축설계를 하면 안 된다는 게 회공모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그 어떤 의견 때문에 다툼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 같으면 남양주시에 접수하기 전에 토목설계를 모두 끝내고 그러니까 건물의 위치, 조감도, 지적정리, 토목설계 이런 것들이 다 끝나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접수가 조금 덜더라도 그러니까 계약이 좀 실적이 좀 떨어지더라도 계약을 안 하시는 주민들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안 하는 게 좋지. 국토부 승인 갔다 온 다음에 안 하면 같이 연접된 분들 그리고 결합된 분들에게는 상당히 민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회공무는 측량, 토목설계, 건물 배치 그리고 조감도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컨설팅 비용을 받기 때문에 혹시 지금 조금 가격이 저렴하고 가격이 조금
이렇게 낚시라고 그러잖아요. 왜 저 마케팅 중에서 그런 것들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용역비 무료, 뭐 용역비 뭐 10,000원대, 20,000원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토목 설계비를 따로 요구를 한다든가 이래서는 안 되겠지요. 뭐 측량비를 따로 요구한다든가 결국은 회공모 입장에서는 정말 저렴하게 해주는 업체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과열 경쟁을 해서 정말 그 사업의 질만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가격은 더 내려가야 되고 또 가격은 더 저렴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업체가 또 내림으로써 다른 업체도 내리고 또 거기에 맞추고 또 좀 더 생각을 하고 이러면서 주민들이 훼손지 정비 사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컨설팅 업체의 먹잇감이 돼서는 안 되겠죠. 호구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좋은 업체 그리고 또 저렴한 업체 많이들 생겼으면 좋겠고 또 환영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을 속이거나 아니면 주민들을 낚시해서 그리고 정말 그냥 그 속임수로 그 계약만을 위한 계약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아울러 합니다. 자, 다시 한번 회공모와 상담하러 왔다가 정말 계약을 포기하는 주민들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어떤 생각이 있어서 포기하는지를 오늘 간추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훼손지 정비사업 공동구매 주민모임 상담 문의, 예약 문의는 031-571-8789입니다. 유튜브 방송 좀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면 좀 더 편하게 좋은 정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 챙기시고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우리 그린벨트 주민들은 이 훼손지 정비 사업을 그리고 온 국민들은 코로나를 꼭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